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수입 이런 일을 하면서 있었던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따로 궁금한 점이나 그때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댓글이나 메일 아니면 연락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은 좀 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꽤 된 일이에요. 석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OEM을 통해서 노트북 받침대를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석탄 수입이 규제가 걸리면서 석탄이 없다 보니까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공장을 약 일주일 정도 가동을 못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생산 납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납품 일자도 정해져 있지만은, 물론 천재지변이나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계약서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은, 저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슈는 저 하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됐냐,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발전기를 다시 가동하는 전기 공급이 되면서 생산 납기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공장 측에서 답변은 할인이나 배송 그런 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물류비 정도까지는 공장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세이브해주는 형태로 좀 마무리를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상 얘기는 더 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공장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공장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돌릴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심지어 여름이어서 에어컨 소비율도 높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더 금방 끊겨가지고 흔치 않게 한 번씩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제 공장이랑 실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있고, 계약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이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공장과 컨택을 하고 샘플을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샘플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샘플을 8장을 요청했는데 3장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런 형태로 제작을 요청했는데 좀 다른 형태가 온다던가.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흔해가지고, 샘플이 한국에서는 샘플로 만들어진 게 결국 최종적으로 양산이 되는 그런 품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샘플은 샘플이고 양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샘플이 양산되는 제품의 최종본을 보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을 보고 그거와 다음에 이제 더 실질적으로 양산 발주를 하면은 좀 더 정교하게 완벽하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샘플 단계에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은 항상 설명을 하지만은 중국은 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재 판을 만드는데 두께도 다르고 마감도 다르고 자른 면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정도의 교정 작업을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그냥 아예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이제 공장은 아예 판매를 할 수 없게 신고를 해서 막아버렸고, 이 부분에서 환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리스크 있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지금은 완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 환불은 받을 건 받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공장도 제작 능력이 없음에도 그냥 만들면서 결국은 잠적해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다 건너의 나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계속 중국을 가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리스크는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거 항상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완전한 사기였어요.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가 판매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펫플레이크라는 원자재인데, 요거를 구매하려고 알리바바 링크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위치에서 하고,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공장 미팅까지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분과 함께. 그런데 그분이 사실 무역상이었거든요. 중국인 무역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났는데, 기간이 됨에도 이제 물건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결국은 그 계약금을 들고 이제 무역상께서 잠적을 해버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들고 잠적을 해가지고 저희도
꽤나 당황을 했죠. 알리바바에 등록된 업체 무역상이 잠적을 해버린다? 이건 또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뭐 계약금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잠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저희는 찾아야 됐는데, 뭐 생각해서 들어보니까 다른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무역상들은 이렇게 판매를 해서 계약금을 받아놓고, 아 미안해, 내가 생활금이 없어서 조금 사기 좀 쳤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알리바바를 그때부터 맹신하지 못하게 됐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3자 검증을 통해서만 이제 판매자가 등록이 될 수 있고, 안정된 검증 절차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뭐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뭐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로는 좀 상상하기 싫은 케이스였긴 했는데, 그때 이제 홍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서 홍수가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제작을 다 해놓은 물건들이 잠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물에 잠기면서, 박스들이 물에 잠기면서 파레트 위까지도 이렇게 잠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납품을 위해서 제작을 다 해놓고 이제 보관해서 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물이 잠기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품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좀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제품 검사를 다시 했어요. 사실 이거를 다시 만든다고 했지만은, 했던 거를 다시 조금 뭐 그냥 닦아내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전자제품이어서 물에 잠기면은 조금 더 부식이나 뭐 기계 장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했던 방식이 겉면 케이스만 세척을 하고 내부 회로부는 다시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해당 공장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품질 관리 책임을 공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장에서 만들다가 그런 규칙 사유로 발생된 것이고, 관리 부조리로 인해서 물건이 잠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완벽하게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물론 예상했던 보다 납품이 굉장히 늦어지긴 했어요. 늦어지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구매자 클라이언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들어오는 거라서 빨리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 그런 식으로 조금 재제작을 해서 물건을 잘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진짜 물건이 뭐 말이 안 되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불가피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조금 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 나가시면은 조금 이제 해결책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몇 가지 조금 특이한 케이스들을 좀 오늘은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고, 특이 케이스들을 겪어가면서 다음엔 내가 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가져가 나가시면은 조금 더 이제 탄탄한 그런 수입업자, 아니면은 구매할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 이런 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제품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 가격들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좀 제품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상과 함께 아니면 자료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놓치지 않고 꼭 이제 피커스의 구독과 함께 다음 주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